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과제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이행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한전의 역할과 과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송배전망 이야기를 해주셨던 충남대학교 김승환 교수님을 오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환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한국전력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과제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이행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5가지 세부 과제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굵직굵직한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왔는데, 사실 이 비용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큰 비용들 한국전력이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비용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해 보면서 우리가 비용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과 달리 아직까지도 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물론 열심히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출발이 늦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들은 거의 에너지 수요가 좀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중후장대 산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전기화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갖춘 국가가 남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투자가 빠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비용들을 결국에는 한국전력이 1차적으로 다 감당을 하고 전기요금으로 다 국민들에게 청구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라는 것이 명확한 거죠. 한 명의 국민으로서 그건 완전 반대죠. 근데 또 어느 정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제 동참도 필요한데, 사실 더 어려운 것은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우리나라 산업계가 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그 비용을 다른 주체들과 분담을 하고, 그리고 비용이 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들을 같이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요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보다는 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조금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방식들이 좀 개발이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좀 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 그리고 여러 가지 토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요즘 에너지 가격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에너지 가격 하에서 제대로 된 이런 전력 공급이나 사업 추진이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불확실성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에너지 안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일단 안보하면은 뭔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국방이라던가, 또는 뭐 테러 해킹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안보라던가, 저는 그런 게 당장 생각나거든요. 네, 에너지 안보라고 하면은 보통 전통적으로는 말씀하신 거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 중동 지역에서 혹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나 석유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나라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덜 비싸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에너지 안보의 개념이었습니다. 조금 좁은 정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되는 거,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공급망을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원 자체가 무기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원자재, 저장장치에 들어가는 원자재, 이런 것도 무기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기상이변이 생겼을 때 또 전력망 혹은 에너지 시스템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도 에너지 안보의 개념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좁은 개념에서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는
전력계통 자체가 다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적성국의 사이버 공격 이런 거에도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꼭지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안보의 개념도 넓어지고 있고 이런 에너지 안보를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국전력에서만 힘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들, 관련 부처들이 다 힘을 합쳐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안보를 식별하기 위한 안보 위협을 식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이 이 해외에서 화석 연료 기반 발전 사업을 많이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점점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이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은 해외 국가들의 석탄 발전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연기금이나 선진 금융 회사를 중심으로 이런 석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조금 더 청정 에너지,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로 투자를 전환해라라는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압박들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한전도 해외 사업, 특히나 해외의 석탄 화력 발전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도 예전에는 이런 해외 석탄 발전 사업 이런 것들을 수주도 많이 하고 도와줬었는데 점점 이것도 이제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한전의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기존의 건설에서 운영 중인 소유하고 있는 화력 발전 사업들을 이제는 조금 카테고라이즈를 하고 단계적으로 매각할 건 매각하고 어떻게 좀 폐지할 건 폐지하고 이런 방식의 로드맵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해외 사업들은 대부분 재생에너지, 특히나 태양광, 해상풍력,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그리드에 대한 투자, 혹은 수소, 암모니아 등 탄소 중립에 필요한 다양한 핵심 사업들에 대한 그런 포트폴리오로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전 세계가 이 탄소 중립의 진심인 것 같고 한국전력도 이 탄소 중립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탄소 감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탄소 감축을 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도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뭔가 성과를 내므로써 줄였다라는 간접적인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CDM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이 실적을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 감축 실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우리나라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해외에 나가서 이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한다면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탄소 중립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해외 사업을 통해서 연료의 수급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말씀해 주신 방향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203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전력 계통을 탈탄소화하기 위해서 그린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새로운 연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호주 같은 곳에 가서 이를 생산하는 데 투자를 하고 그걸 가져오는 그런 방식의 협력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연료의 공급 리스크를 해소하고 우리가 적기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스트림 쪽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부분 한전과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 뭘 하고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주체들은 이런 노력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예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한전 외에도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회사들 중에 탄소 중립을 잘 해나가고 있는 유틸리티 회사들 혹은 에너지 회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한전은 전력 산업의 맏형으로서
발전 자회사들과 다양한 협력 회사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전 회차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재생에너지가 연계되기 위해서는 송배전망의 적기 확충과 그렇죠. 다양한 기술 개발들이 필요한데 한전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R&D 자금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맏형 역할을 하는 한국전력이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한전이 어떻게 변화해야 성공적으로 이런 주어진 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 긴 세월 동안 한국전력의 조직 및 의사결정 체계는 전통적인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혹은 싸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네. 근데 세상이 바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 목표가 생기고 있고 모든 것은 디지털화 되고 있고요. 네. 이제는 한전 말고도 다양한 민간 회사들도 전력 부분의 일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려면 사실은 한전이 굉장히 많은 부분 변해야 됩니다. 특히나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오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네. 그라운드 제공을 제대로 맞습니다. 해줘야 된다. 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갖고 있던 조직 구조, 의사결정 체계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에 맞는 방식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변화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하드웨어 하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아닙니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 변화가 있으면 소프트웨어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조직에서의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업무 간에 장벽이 쳐져 있던 지금의 조금 경직된 조직 체계를 네. 조금 이런 장벽을 허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전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조금 더 친화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도입되면 한국전력이 빠르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탄소 중립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5가지 세부 과제를 살펴보았는데 이 어떤 거 하나 만만해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미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각종 이행 기반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총 6회에 걸쳐 이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봤는데 교수님께서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탄소 중립,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전기라는 게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왔거든요. 저는 그냥 뭐 스위치만 키면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한전의 역할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전기요금 뉴스가 나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거, 이게 어려운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6회에 걸쳐서 이런 한국전력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의 모든 것을 부담하기에는 사실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나 민간 공기업 등이 같이 협력을 하고 또 국민분들도 이러한 내용을 이제 숙지를 했을 때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탄소 중립을 향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